저는 박순자입니다. 35년간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마지막 5년은 교장으로 지냈죠. 사람을 보는 눈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바로 제 사위 김태연 때문이었어요. 태연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 명문대 의대를 나온 외과 의사였죠. 무엇보다 제 딸 지수에게 정말 다정했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해서 뵙고 싶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태연이가 한 말입니다. 예의 바르고 겸손했죠. 지수도 행복해 보였어요. 원래 독립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였거든요.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까지 올라간 제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엄마, 태연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를 진짜 소중하게 여겨줘. 결혼식도 완벽했습니다. 태연이가 제게 한 약속이었어요. 평생 지수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믿었습니다. 딸이 평생 행복할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혼 후 6개월이 지나면서 이상한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지수의 외모 변화였어요. 지수는 원래 건강한 체형이었습니다. 키 165cm의 몸무게 55kg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 확연히 말라있더라고요. 지수야, 너 많이 야윈 것 같은데 괜찮니? 제가 물었을 때 지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눈을 피하면서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아, 그냥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태연이가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있거든요. 태연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지수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의사니까 과학적으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수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거든요. 원래 활발하고 말이 많던 아이였는데 조용해져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딸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지수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더 말라 있었어요. 뺨이 푹 꺼져 있고 눈 주위가 거무튀튀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건 부엌이었습니다. 냉장고와 식료품 보관함에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지수야, 이게 뭐야? 아, 그거요. 태연이가 달았어요. 제가 야식을 자주 먹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부부가 사는 집에서 한쪽이 음식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게 정상인가요? 거실에는 체중계가 놓여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몸무게를 재는 것 같았죠. 하루에 몇 번이나 몸무게를 재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후로 재요. 태연이가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성인 여성을 마치 실험 대상처럼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수야, 너 지금 몇 킬로야? 43킬로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65cm에 43kg이라니요. 완전히 저체중이었어요. 그때 태연이가 들어왔어요. 지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인 당신이 보기에도 43kg가 정상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태연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의학 지식이 없으시니까 이해하기 어우실 거예요. 저는 전문가니까 제게 맡겨주세요. 그 말투에서 뭔가 건방진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소형 카메라를 가지고 갔어요. 반찬을 정리해주면서 슬쩍 거실 한쪽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연결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며칠 후 그 죄책감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녁 시간 태연이가 퇴근해서 돌아온 후의 영상이었어요. 제가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몇 킬로야? 42.8킬로요. 어제보다 200g 늘었네. 뭘 더 먹었어? 태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수야, 너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창피를 당하고 있는 거 알아? 동료들이 내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오늘 저녁 굶어. 태연아,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그럼 더 좋잖아. 내일까지 굶으면 1kg는 빠질 거야. 지수가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너무 배고파. 배고프면 물 마셔. 물로 배를 채우라고. 며칠간 더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지수가 몰래 과자 한 개를 먹다가 들킨 날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태연이가 지수의 손에서 과자를 빼앗으며 소리쳤어요. 미안해, 너무 배고파서. 배고프면 참아야지. 너 지금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태연이가 지수를 바닥에 무릎 꿇려 놓았습니다. 사과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제 딸이 과자 한 개 때문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 딸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일주일 후 평소보다 늦은 밤에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지수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죠? 태연이었습니다. 뭔 소리야? 지수가 어떻게 되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저는 곧바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지수 집에 도착했을 때 정말 경악했습니다. 지수가 완전히 헬쑥해져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도 파래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엄마야. 엄마. 어지러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태연아, 지금 당장 119 불러. 태연이가 머뭇거렸어요. 태연이가 계속 병원 가는 걸 거부했습니다. 의사인 주제의 말이에요. 당신이 119 안 부르면 내가 부른다. 저는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도 놀랐어요. 환자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32살이에요. 32살요? 50대인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심한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겹쳐 있어요. 영양실조요? 네, 30대 여성치고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합니다. 계속 이런 상태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제 딸이 생명까지 위험한 상태였다니요. 그날 밤 병실에서 지수를 지켰습니다. 지수가 중간에 깨어났을 때 제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태연이한테는 이 얘기하지 마세요. 화낼 거예요. 아직도 태연이를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말이죠. 지수가 입원한 지 사흘째, 저는 태연이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연 씨, 잠깐 복도에서 얘기 좀 할까요? 복도로 나와서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그 충격적인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상을 보여주자 태연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촬영한 거예요. 당신이 지수한테 하는 짓들을 다 찍었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뜻인가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불법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계속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를 무릎 꿇려놓고 사과시키는 장면들을 말이에요. 이게 의사가 할 짓이에요. 어머니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지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지수가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때 지수가 깨어났어요. 태연이가 다가가려고 했는데 지수가 움찔했어요. 지수야, 이제 엄마한테 진실을 말해도 돼. 제가 지수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많아졌고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과자 하나 먹었다고. 엄마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때 태연이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지수, 넌 내 아내야. 내가 너를 관리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지수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그때 지수가 말했어요. 태연아,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지수,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 의존해서 살았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지배였다는 걸. 지수가 처음으로 당당하게 맞섰어요. 저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였어요.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그날 바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태연이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제 의뢰인은 의사로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 식단 관리를 도와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CCTV 영상과 지수의 의료 기록이었거든요. 32세 여성이 이 정도 영양실조 상태가 되려면 상당 기간 극심한 식사 제한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게 의학적 치료인가요?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지수가 증언대에 섰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태연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지수, 그건 거짓말이야. 넌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는 지수를 사랑해서 그런 거였어. 더 완벽한 아내로 만들고 싶어서. 완벽한 아내로 만들려고 굶겼다고요. 판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아내에 대한 극심한 통제와 학대에 해당합니다. 의사라는 전문성을 악용한 점에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가정폭력 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태연이는 병원에서 해고당했고 의사 면허도 1년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어떻게 의사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태연이는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많이 회복됐어요. 체중도 50kg까지 늘었고 무엇보다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엄마, 나 요즘 상담받고 있어. 정신과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대. 태연이가 계속 나한테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조종했다는 거야. 이제는 알아. 사랑은 통제가 아니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지. 지수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엄마, 나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 최근에는 제가 가정폭력 예방 강연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폭력은 항상 눈에 보이는 폭력만은 아닙니다. 정신적, 경제적 통제도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특히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 통제를 조심하세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의심해봐야 합니다. 겉모습과 사회적 지위에 속지 마세요. 지수도 가끔 함께 강연에 참여해요. 처음에는 정말 사랑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대로 받아주고 존중해주는 거예요. 요즘 지수는 정말 밝아졌어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그래, 앞으로만 보자. 제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한 건 제 평생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제 딸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삶을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